이 주성분 1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는 데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생산율이나 생산량, 연료비 1번, 연료비 4번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주성분 2번에 대해서도 필요하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저거죠. 오케이, 알겠어. 그럼 주성분 1번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알겠는데, 우리가 직접 궁금한 것은 중간에 있는 그룹과 여기 있는 그룹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그룹 혹은 첫 번째 그룹과 중간에 있는 그룹이 도대체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지? 이거를 사실은 비교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하고 싶은 그룹을 확대하신 다음에 이 점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비교하는 형태로 저희가 기능을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차트에서 컨트롤 차트에서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부분을 먼저 확대를 한번 해주세요. 확대가 된 상태에서 요 위에 있는 메뉴 중에 표시되어 있는 점의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라는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다시 축적하신 다음에 두 번째 비교하고자 하는 곳에 부분을 확대하시고 거기를 마찬가지로 점의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를 누르시고요. 자, 컨트리뷰션이라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비교를 요 두 개의 집단에 대해서 비교를 할 건데, 여기에 베리에이션은 2번보다는 1번 쪽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 1번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예요. 요 두 개의 집단에서 차이가 주성분 1번 관점으로 어떤 것들이 영향력이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할 때는 먼저 주성분 1번을 선택하시고 컴포넌트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룹은 제가 아까 점의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라고 했던 두 개가 여기 나타나게 될 거예요. 추출한 순번대로 나타납니다. 그룹 1번, 그룹 2번을 갖다가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를 했을 때, 자, 아까 보면 생산율이나 생산량, 연료비 1번, 연료비 4번 이런 것들이 주성분 1번 관점으로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맨 왼편에 있는 그룹과 중간에 있는 그룹만 추출해서 비교를 하게 되면 동일한 주성분 1번 관점에서 얘는 생산량과 풍량 그리고 연료비 1번이 가장 크게 차이나는 인자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교환에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맨편과 중간이 아니라 중간과 오른편하고 비교해 놓은 상태로 교환은 작성되어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오른편에 대해서 확대하신 다음에 점의 데이터를 추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리뷰션에서 중간하고 오른편에 있는 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환과 같은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있는, 그러니까 맨 왼편에 있는 집단하고 중간에 있는 집단은 생산율이 아니라 생산율, 양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좀 있었고, 그 말은 생산율은 비슷한데 차이가 별로 없는데 생산량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났었고, 연료비 1번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났었고요. 자, 반면에 중간에 있는 그룹과 오른편에 있는 그룹의 차이는 생산량보다는 생산량의 변화는 큰 차이가 없는데 생산율이 차이가 있고, 연료비 1번보다는 연료비 4번에 대한 부분에 차이가 더 크더라 라는 형태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조합이 되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주성분 1번에서 평균적으로 영향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도출이 되지만은 각각의 집단별로는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중간하고 오른편에 있는 군집은 생산량은 비슷해요. 양 자체는 비슷하지만은 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의 차이라는데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무엇이냐? 연료비 1번이 아니라 연료비 4번. 자, 우리 아까 연료비 1번이 기본적으로 3개의 군집이 있다고 했죠. 3개의 군집이 있고 연료비 4번 같은 경우는 군집이 딱히 나눠지진 않았어요. 연료비 2번 정도가 2개의 군집으로 나눠졌지. 자, 그런데 율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려고 한다면은
동일한 생산량 관점에서는 연료비 1번과 2번도 영향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연료비 4번이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내에서는 4번이 더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데이터가 조업이 어떤 식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차이가 어떤 인자들 때문에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궁금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겠죠. 당연히 여기 벗어나는 게 도대체 뭐 때문에 벗어나는 거지? 얘가? 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데이터 차트 맨 마지막에 있는 차트를 갖다가 통상적으로 저희가 좀 활용 많이 하고요. 자, 시계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갖다가 뭉쳐갖고 확인하게 되면요. 맨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이 정도까지가 지금 맨 왼편에 있는 구름집이 되고요. 자, 여기 중간쯤이 지금 말 그대로 중간에 있는 구집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는데, 자, 오른편에 있는 군집 쪽으로 넘어가는 요 부분들이 지금 보셨을 때 얘네들을 포함하고 있죠. 이렇게 컨트롤 차트를 벗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그러면 시계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얘의 조업은, 이렇게 벗어나는 조업은 왼편이나 중간에 있는 조업 형태가 아니라 오른편에 있는 조업 형태에서 뭔가 이상한 상태로 흘러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 진단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실 때는 사실은 여기 대비 왜 이게 차이 나는지를 갖다가 분석하는 형태로 하셔야 될까요? 나머지 집단은 얘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따져볼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시화시키고 이상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벗어나는 지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요거를 분석하실 때 이렇게 컨트롤 차트가 벗어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갖다가 실제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시고요. 자, 지금 여기 부분에서 여기 부분에서 벗어났는데 자,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벗어났죠. 실제로 여기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서 컨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세요. 자, 여기 벗어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유속이나 가스량에 대한 부분이 한참 벗어났을 때 이미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 앞쪽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통기성이나 유속, 기타 1번, 그리고 앞쪽에 또 온도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자, 정상적인 군집이 맨 오른쪽에 있었죠. 맨 오른쪽에 있었고 여기에서 이 상태로 흘러가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벗어나기 전에 이미 여기에 있는 정상 군집에서 이쪽으로 흘러갈 때가 어떻게 보면 비정상으로 가기 위한 조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추가적으로 T-스퀘어라는 형태의 값들을 제공하게 되는데 T-스퀘어는 지금 현재 컨트롤 차트는 주성분 1번과 2번 관점에서 평균을 중심으로 벗어나는 게 얼마가 된다라는 걸 표현한다면 지금 저는 주성분 1번에서부터 8번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8개의 차원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 얘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얼마만큼 비이상적으로 벗어나는지에 대한 지수값을 표현하는 것이 이 T-스퀘어 차트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실선하고 점선에 대한 부분을 제공을 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1740 정도 넘어갔을 때 이미
한계선을 벗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임계치에 대해서 도달을 했고요. 조업자가 뭔가 좀 조치를 취했겠죠. 이게 간격이 10분입니다. 문제가 발생을 했고 1742에서 1752까지 한 간격이 10분이에요. 그럼 100분이 흘렀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계치 근처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즉 얘는 불안정 상태예요. 불안정 상태고 최종적으로 해당 부분이 조치가 안 돼서 불안정 상태가 계속 지속이 돼서 큰 형태로 바꾼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결국은 조업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 풍량을 엄청 떨굽니다. 그게 1760 정도가 되는데 아까 차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 차트 중에서 여기 갑자기 푹 떨어진 요 부분 있죠? 풍량은 기본적으로 요 두 대역에서 놀고 있었어요. 원래 두 대역에서 놀고 있는데 거의 셧다운에 가까울 정도로 꺼버리죠. 제어가 안 된 거죠.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가는 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는 정상적인 조업이 당연히 안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요. 문제는 이 시간만 안 되냐? 그렇진 않아요. 통상적으로 고로 같은 경우는 뭐 제조사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 한번 장입돼서 혹은 한번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 익스체인지가 될 때까지 통상 대여섯 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한번 흐트러지면 굉장히 좀 리스크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풍량에 대한 부분을 조절을 한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조절하죠. 조금 떨궜다가 안정화되면 다시 올리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봤던 T스퀘어가 높았던 이 부분은 굉장히 크게 떨군 상태고요. 실제로 우리가 모니터링 쪽에서, PCA 쪽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게 되면 T스퀘어 값이 굉장히 임계치를 한참 벗어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짐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주성분, 그러니까 PCA라는 MSPC 기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있는 데이터에 얼마만큼 평균에서 벗어나는지 라는 관점에서 미리 이상이 실제로 발생되기 전에, 이건 어떻게 보면 이상이 발생한다기보다는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될 정도가 돼서 조업자가 뭔가 조치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항상 그런 걸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표출을 하죠. 자,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떤 부분에서 조짐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하고 그게 일반화될 수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이상진단 시스템의 이 부분을 걸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이 교환에 그 내용들을 표출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한번 쭉 일련의 흐름대로 설명을 한번 들으시는 게 좀 더 편하니까 제가 쭉 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교환을 보실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딱 세 가지 정도입니다. 이제 알고 세 가지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목차에도 사실은 있지만은 자, MSPC라는 기법을 통해서 뭔가 가시화를 시킨다라고 하는데 그 가시화가 되는 기본적인 형태가 어떤 건지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었을 때 얘가 아까 결국은 사용법이죠. 사용법을 통해서 조업들이 나눠져 있을 때 두 개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 그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 차이에 대한 원인 인자가 무엇인지 정도를 기능적으로 쓰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사실은 최적 운전 조건은 다른 건 아니에요. 아까 봤었을 때는 생산율적인 측면을 놓고 봤었을 때는 생산량이 동일한 관점에서 놓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원래는. 하지만 생산율 자체나 생산량적인 측면에서 그냥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세 개 군집 있는 것들을 그냥 비교하시면 됩니다. Y값은 이미 정해져 있죠.
세 개의 군집 중에서 생산율이 가장 높은 군집을 선택하느냐, 생산량이 가장 높은 군집을 선택하느냐. 이게 결국은 내가 현재 조업하고 있는 데이터에서 가장 생산율이 높게 나오는 조업 패턴이 될 것이고, 혹은 생산량이 가장 높게 나오는 패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해석하는 것 자체는 가시화를 하고 비교 분석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뒤쪽에 알고리즘 파트로 추가적으로 붙어 있는 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자, 주성분 분석 통해 가지고 8개의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게 가시화가 아까 이런 모습으로 된다라고 했죠. 가시화가 이런 모습으로 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대략 얘가 이렇게 묶일 것 같고 얘가 묶일 것 같고 얘가 묶일 것 같아요. 사람이 값을 가지고 나눌 수도 있죠. 맨 왼편에 있는 군집은 주성분 1번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애들이 대체적으로 맨 왼편에 있는 데이터인 것 같아.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5 정도가 되는 요 애들은 중간에 있는 그룹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섞일 가능성들이 있고 사실은 약간 45도 기울기로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잘 나눠지진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알고리즘 기법을 그냥 군집화 알고리즘을 붙여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군집화 알고리즘을 지금 한 5개 정도의 군집으로 나눠달라고 하고 있고, 그거를 갖다가 디스플레이를 했을 때 지금 보는 것처럼 주성분 1번, 2번, 3번을 가지고 이렇게 표출을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 파란색, 주황색, 빨간색하고 여기는 좀 뭔가 좀 섞여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자, 이렇게 데이터가 지금 3개 정도, 5개가 나눠지는데, 그래서 색깔이 어느 정도 좀 분포가 나눠지는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가시적으로 한번 보고 실제로 각각의 군집에 대해서 한번 결과를 놓고 봤었을 때, 그리고 트렌드를 같이 보시면 좋죠. 자, 우리는 주성분 1번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다는 변수는 이미 좀 확인을 했어요. 자, 이거를 넣고. 자, 주성분 1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는 변수들을 확인했으니까 그 해당 변수들에 대해서 트렌드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 장표에 표출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뒤쪽에 보시게 되면요,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해놨어요. 군집에 대해서 5개를 해놨고요. 5개에 대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균등하게 데이터들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분포가 되어 있고, 아까 봤던 3차 차트로 디스플레이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고요. 우리가 봤던 주요 인자들에 대해서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얘가 지금 기본적으로 시간적으로 맨 처음에 나타났던 부분이 빨간색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하나의 군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넘어가는 시점에는 빨간색과 다른 군집이 좀 섞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메이저하게는 파란색하고 주황색에 대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른 군집으로 넘어갈 때 섞이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얘네들은 조업이 바뀔 때 지금 명백하게 갈리는 부분들은 원본료 1번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료비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연료비 1번은 3개로 명백하게 갈리죠. 근데 이 갈리는 순간에 다른 인자들은 명백하게 그렇게 갈리진 않기 때문이니까 섞임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후단 쪽에 놓고 보면은 거의 대부분 지금 놓고 봤을 때 초록색하고 노란색이 메이저하게 나타나는, 이 집단의 메이저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돼요. 파란색은 섞이니까 많이 포함이 돼 있어도 파란색은 일부러 좀 제외하는 게 더 필요하죠. 파란색에 대한 부분은 이쪽 군집에도 나타나고 이쪽 군집에도 나타나요. 자, 그래서 5개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자, 5개의 군집에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최적 조업 조건의 기본적인 형태가 돼요. 그 최적 조업 조건, 즉 타겟인 Y가 무엇인지에 따라 좀 달리겠죠. 생산율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생산량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생산율적인 측면으로 그냥 디스플레이를 해놓은 거예요. 자, 5개의 분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생산율이 가장 높게 되어 있는 것이 어떤 분집인지를 갖다가 확인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가장 높은 분집은 3번. 3번 분집이 가장 생산율이 높아요. 풍량의 대역은 지금 현재 3,335 정도고요. 3,335 정도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4번 군집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위쪽에 2번 군집하고도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3번은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같이 펼쳐놓고 한번 확인하시죠. 자, 3번은 맨 앞에 있는 요 부분이에요. 자, 지금 차트에서만 놓고 보셔도 생산율은 여기 뒤에 있는 분집하고 유사하죠. 실질적으로. 자, 연료비 자체는 완전히 달라요. 연료비 자체는 다르고 생산량적인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연료비 2번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없지만 연료비 1번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 말은 동일한 생산율을 가지고 있지만은 생산량적인 측면에서는 좀 다를 거예요. 우리가 아까 왼편하고 중간에 있는 분집을 갖다가 비교를 했을 때 율은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지만 양은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입니다. 양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고 율에 대한 부분은 영향을 안 줬었죠. 즉 율은 비슷하고 양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띄워가지고 같이 보시면 되고 우리가 같은 조건 안에서 어떤 것들이 더 좋은 조건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현재 운전 조건에서는 그냥 단순히 생산율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생산율을 도출해낼 수 있는 형태인지 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분석 내용을 뽑으셔도 됩니다. 자, 이건 설비적인 측면에서 가장 율이 높게 나오는 안정적인 형태로 운전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생산율이 좀 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실제로 놓고 봤었을 때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풍량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다른 조업들이 차이가 나면서 생산량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최적 조업 조건은 굉장히 달라져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장표 자체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현황 정도까지만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여기서 오늘 통상적으로는 뎁스를 좀 더 들어가서 보시죠. 통상 저희가 뎁스를 들어가서 보는 방법은 원료가 동일한 것들에 대한 부분은 각 그룹을 나눠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료가 달라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운전하는 조건이 달라진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자, 최 수장님, 네. 여기 끝 일정이기 때문에요. 여기 또 약속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니까 예, 한 이제 5분 거의 내로 끝났습니다.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장표 안에 요 일련의 내용들이 다 기술되어 있으니까 요것들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PCA 기법은 데이터를 압축시켜서 원래 있던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가시화적인 측면에서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PLS라는 알고리즘은 유사한 형태의 저차원으로 압축하는 방식인데 이제는 Y 값을 예측하는데 이 기법을 적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사용법은 사실은 되게 쉽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고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그럼 맨 마지막 쪽에 보시게 되면요. 제가 가진 좌표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좌표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자,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 보시면은 요 수행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을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얘는 y값 입장에서 요거를 표출을 해요. 사실은 아까는 변동이 생기는 것에 대한 부분이 무엇 때문에 변동이 생기는지 관점으로 대부분을 설명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y값 입장에서 y가 있을 때 지금 현재 y를 생산율로 잡았는데 생산율적인 측면에서 어떤 인자들이 영향력이 있는지 얘는 타겟팅이 되는 변수를 집어넣고 여기에 영향이 있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형태로 좀 더 타겟팅된 형태로 모델을 제공합니다. 자, 그래서 코에피션트를 보시게 되면은 생산율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는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연료비 2번, 연료비 1번, 그 다음에 연료비 4번 이런 것들이 생산율이 변동하는데 바뀌는데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라고 모델은 디시전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델 정확성은 0.9 정도, R스퀘어 0.9 정도이기 때문에 정확성 자체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실행하고 나서 결과를 보시면은 도대체 이 시점에서 값이 올라가는데 어떤 부분이 영향력이 있는 거지? 라는 부분을 갖다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신 데이터에 대해서 빨간색은 실제값, 파란색은 모델에 의해서 예측된 값입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생산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죠. 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PCA에서 보는 방식하고 유사합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떤 인자들이 영향력이 여기선 발휘가 되는지 모델 전체에서는 연료비 1번, 2번, 4번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생산율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영향력이 있는지를 갖다가 표현을 줍니다. 이게 시점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 올라가는 때와 여기 올라가는 때는 데이터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료랑 1번이 갑자기 또 올라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내가 어떤 변수를 타겟팅하고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아까 봤던 PC라는 기법은 전체를 그냥 압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기는 어렵지만은 지금처럼 어떤 변수, 우리는 통상적으로 종속 변수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싶으니까 종속 변수 기준으로 얘에 대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어떤 인자가 영향력이 있는지를 보고 싶을 때는 지금처럼 동일한 이제 MSPC 기법 중에 하나인 PLS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보시면은 좀 더 원활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조금 오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교육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 교환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약간 업데이트해서 내일 다시 그거는 배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